전기를 걸어주면 빛을 내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게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물질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이나 전자 이동을 통해서 빛을 내거나 색이 변하는 이런 빛을 내거나 색이 변한다는 거죠.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 발광 물질과 전기 변색 물질로 나뉜다. 전기 발광 물질은 전기를 걸면 빛을 냅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재.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저분자 유기 화합물이나 고분자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자 전달층을 통해서 유기층으로 이동하여 빛을 낸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재, 저분자 유기 화합물이나 AL Q3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전기 화학 발광 화합물 ECL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용액 내에서 들뜬 상태의 중간체를 생성하여 빛을 방출한다. 루테늄 착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 종류들이 전기를 걸어주면 빛을 가하고 빛을 나타내고요. 다른 건 안 되거든요. 화합물 반도체라고 발광 다이오드 안에 화합물 반도체 갈륨 비소 GaAs 지라 갈륨 GaN과 같은 화합물 반도체는 전기가 흐를 때 직접 빛을 방출합니다. 원래는 이게 필라멘트 같은데 이렇게 전기가 가해지만 이게 텅스텐 같은 열이 모이게 되고 열이 이제 극에 달하면 빛으로 바뀌는데 얘네들은 곧바로 그 열 과정 없이 곧바로 빛으로 방출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갈륨 비소하고 지라 갈륨이라는 애들이 전기가 흐를 때 얘네들은 직접 빛을 방출하는 그러니까 열로서 손상되는 전기가 사실상 없게 되고 반도체에서도 열이 있다면 이게 반도체 또 기기에 지장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이제 찾아낸 거죠. 이게 에너지 단위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 속도가 빠른 거죠. 원래는 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열의 이렇게 온도가 오르면 극에 달하면 빛으로 바뀌어. 모닥불 피워보자 이렇게 빛으로 바뀌지. 근데 그래서 이거를 열 과정이 없이 얘는 에너지가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곧바로 광자로 이렇게 탈출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에너지 특정 물질 밖에서 빛으로 탈출하는 빛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탈출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전기를 걸어주니까 빛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기를 걸어주니까 빛이 생긴다. 원래는 전구 방식이 있고, 이런 게 뭐죠? 그렇죠. 반도체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이따 그 가스도 보시면은 가스를 전기를 걸어주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게 잠깐만요. 가스도 그러는데 광자 탈출 현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기를 걸어주면 빛으로 바뀌는 가스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형광등에서도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빛을 내는 가스는 주로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가 네온사인은 가스 방전 앰프인데요. 이런 것은 가스 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에다 전기를 걸어줬더니 빛으로 바뀌더라. 이런 걸 이제 실험을 낸 거죠. 어라 이거 봐라. 이게 우리가 전기를 걸어주니까 빛을 내네. 이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주요 가스 종류와 빛의 색상, 네온, 특유의 붉은색, 주황색 빛을 낸다. 이렇게 냅니다. 아르곤, 파란색이나 보라색 빛을 낸다. 헬륨, 흰색이나 노란색 빛을 낸다. 크립톤, 녹색이나 백색 빛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통과시켜서 이렇게 안 되고 어떤 것은 통과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빛을 내는데요. 네. 그래서 종류는 네온, 아르곤, 헬륨, 크립톤 이런 데 있습니다. 수은 증기도 주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형광등 내부에서 형광물질과 결합하여서 백색광을 그래서 자외선이 방출하고 형광물질에 부딪히니까 둘이 이제 상호간의 반응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백색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자외선은 높은 에너지고요. 네, 형광 물질 안에서 높은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상호 반응하여서 백색빛으로 바뀌더라. 이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사람들이 알아 이거 뭐 이 물질은 왜 어떻지? 이 물질은 어떻지? 금속 같은 거 철이다, 알루미늄이다, 구리다. 이게 구리가 전도가 더 잘 되는 걸. 이게 알루미늄도 전도되지만 이게 구리가 더 잘 된다. 칼도 전도가 되긴 하네. 그럼 전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이런 걸 다 실험을 전기가 흐르는 게 있고 안 흐르는 게 있고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 수은 전기 자외선을 방출하며 형광등 내부의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백색광을 낸다. 전압인가 유리관 내 가스에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전자 충돌, 가속된 전자는 가스 원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도 보면 이렇게 태양층에 이렇게 이런 플라즈마 상태의 어떤 가스가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그 핵반응을 통해서 빛으로 바뀌게 되는데 플라즈마 상태 잠깐 보겠습니다. 태양 태양 플라즈마 상태에서 수소 원자 핵들이 초고온과 고압으로 융합하여 헬륨으로 변환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게 일정 질량이 빠져서 막대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모닥불 피우면 이렇게 우리가 그 태워지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사라짐으로써 빛을 나타내는 열과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 에너지 원천인데요. 인공태양 기술을 통해서 지상에서 청정 에너지로 개발 중이다.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융합 에너지로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 일부가 손실이 돼가지고 다른 물질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로 전환돼서 빛으로 바뀌더라. 초고온 플라즈마 전자 이온이 분리된 네 번째 물질 상태가 1억 도 이상으로 유지되니까 안정적인 핵융합이 발생하더라. 중성자 방출, 수소 동위원소 그냥 이런 게 있다면 저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돼요. 머리 아픕니다. 네,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수소 동위원소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게 있구나. 개념만 형성하는 게 목표다라는 것. 아니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재밌게 하셔야죠. 수소 동위원소, 중수소, 삼성 삼중수소 융합 시에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생성되어 전기를 생산한다. 융합 시에 무엇을 갖다가 합치니까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생성이 되고 전기를 생산하더라. 그러니까 수소 동위원소를 융합하니까 중수소를 융합하니까 강력한 이게 이제 EMP 무기인데 핵폭탄하면 이제 EMP도 같이 전기가 생겨서 모든 전자기가 마비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가 생성되네. 이게 폭발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서 핵융합이 발생한다. 그래서 태양은 그렇죠. 그게 이제 EMP 무기인데요. 모든 전자기기를 전기가 흘러서 마비시켜 버리죠. 무한 에너지. 그래서 태양은 이런 논리로 수십억 년간 에너지를 방출 중. 인공 핵융합은 지상에서 연료 걱정 없는 청정 에너지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공 핵융합 장치를 지금 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인공 태양 장치인 토카막에서 플라즈마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KSTAI라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로 초고온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 핵융합의 원리를 태양에서 핵융합 원리를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부의 초고온 고압 환경에서 수소의 원자 핵들이 융합해서 헬륨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1500만 킬로, 1500만 K의 온도와 고압에서 질량 결손을 통해서 질량이 이제 뭐 어떤 새로운 헬륨이라는 물질로 바뀜으로 인해서 핵융합으로 인해서 나머지 A가 이렇게
다른 걸 물질로 전환이 되는 게 그게 빛이더라. 이런 게죠. 빛과 열을 생산하더라. 그래서 질량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아낸 거죠. 수소 핵융합의 원자들을 수소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헬륨으로 바뀌는데 그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모닥불 태우면 이것이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빛으로 바뀐다. 하나는 이렇게 열로 탁탁탁 열로 바뀌지만 빛으로 바뀌는 형태도 있더라. 모닥불은 따뜻하잖아요. 그럼 하나는 열로 발생하고 하나는 이렇게 빛으로 발생을 해서 주변을 밝히더라. 이걸 알아낸 거죠. 전기를 걸어주니까 필라멘트 전구에서 일정 열로서 바뀌고 빛으로 바뀌더라. 그런데 갈륨 반도체 같은 특정 물질들은 열이라는 것이 발생을 안 하고 오히려 빛으로만 발생. 이런 것들은 물질을 알아낸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태양 내부의 두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서 중수소로 변환된다. 생성된 중수소는 다른 수소와 또다시 융합을 하여서 헬륨 -3를 형성한 헬륨으로 변하면서 질량이 빠져서 거기 나머지가 빛과 열로 바뀌더라. 이렇게 해서 이 헬륨 3를 형성한 에너지를 방출해 헬륨 3끼리 또 융합을 해. 융합이 또 다른 물질과 융합하고 상호 반응을 일으키니까 최종적으로 안정된 헬륨 -4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빛과 열이 엄청나게 방출이 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아주겠습니다.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를 걸어주니까 빛을 내는 애들이 네온, 아르곤, 헬륨, 크립톤, 수은중기가 빛을 내더라. 색깔이 다 틀리더라. 애들이 수은중기는 주로 자외선을 방출하여 형광등 내부에 사용하는데 형광등 깨면 수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수은중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서 버리지 말라고. 형광등 내부에서 형광물질과 결합하여서 백색광을 내면 자외선을 방출하지만 이렇게 형광등 내부 형광물질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백색광으로 바뀌더라. 이게 색깔도 바꿀 수 있네. 이런 거죠. 형광물질과 결합하니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 형광물질에 어떤 물질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색이 나오더라. 유리관 내 가스에 높은 전압을 걸어준 가속된 전주가 가스 원자와 충돌하더라. 충돌함으로 인해서 가스 원자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빛을 나타내려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야지 이렇게 빛이 나더라. 그러니까 모닥불이나 촛불 같은 거 보냈어요. 색깔이 틀려지지. 어느 온도 안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점점 변하다. 그게 달하면 하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빛으로 바뀌는데요. 잠깐 볼게요. 촛불도 그걸로 줄이 밝히잖아요. 촛불의 색깔의 온도를 잠깐 볼게요. 촛불은 위치와 산소 공급량을 따라 색깔이 틀리다. 온도도 다르다. 가장 바깥쪽의 파란색 불꽃이 1400도씨로 가장 뜨겁다. 중간 노란색 불꽃은 1200도씨다. 심지 근처의 어두운 부분은 400도, 900도로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달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빛으로 싹 바뀐다. 주변을 밝히는구나. 얘가 촛불도 따뜻하죠. 네. 그래서 열도 발생을 하는구나. 완전 연소에 가까우면은 이것이 빛으로 완전 연소 위에 극도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원하는 극도의 높은 에너지가 생기니까 빛으로 바뀌더라. 1400도씨 이상 완전 연소, 중염, 중간 노란색 밝은색, 1200도씨 불완전. 얘는 좀 좋고 완전하게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불완전 연소 덜 탔을 때는 노란색이고 아주 많이 탔을 때는 파란색이고 심지 근처는 산소가 부족하므로 외부에서 산소 이렇게 타니까 안쪽에는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400도씨, 900도씨. 그럼 얘한테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이렇게 금세 완전 연소를 이루어 가지고 색깔을 빛을 나타낼 수 있네.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봐라. 이게 촛불에다가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주면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구나. 그래서 이게 산소라는 게 있어야지 이게 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꽃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은 다음에 이게 그게 자라니까 빛으로 바뀌더라.
붉은색이나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이게 덜 탔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색깔이 바꿔주는구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전기로 빛을 걸어주면 빛을 발광하는 물질을 사람들이 많은 실험할 때 다 물질이 이렇게 빛으로 발광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물질들이 이렇게 전기를 걸어줄 때 빛으로 바뀌더라. 가스가 있고 유리 발광 다이오드 소재. 이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저분자 유기 화합물. 저도 공부하는 유기 고분자 물질이 대표돼요. 저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전자가 전자활동을 통해서 유기층으로 이동하여 빛을 유기발광 다이오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발광 화합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용액 내에서 들뜬 용액이라는 것은 수용 용액이라도 액체 상태 들뜬 상태의 중간체를 형성하여서 빛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 루테늄 착화물이 대표적이다. 이걸 용액 안에서도 가스 상태에서도 빛을 발하고 이렇게 용액 그죠? 그 액체 상태에서도 빛을 발하더라. 그게 이제 루테늄 착화물이 그렇더라. 유기발광 다이오드도 고분자 물질 안에서도 빛을 발하더라.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은 빛을 발한다. 액체 상태의 빛을 가스 상태의 빛을 발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상태에서 빛을 가라는 놈이 이것도 고체 상태인데 빛을 발하는 놈이 있더라. 필라멘트에 전기를 걸어주니까 텅스텐 같은 것도 쓰죠. 그래서 일정 연도에 가라니까 열을 생기고 열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빛으로 바뀌더라. 이런 걸 알아낸 거죠. 태양도 그렇게 됐구나. 열도 발생하고 극에 달하니까 빛으로 발생을 하는구나. 모닥불 피우거나 촛불 피우면 이렇게 온도가 극에 달할 때 빛으로 바뀌게 주변을 하나 이렇게 동시에 따뜻한 열과 빛을 바뀌더라. 그러나 화합물 반도체는 열이라는 과정이 없이 얘는 참 특이한 놈인데 갈륨 비소, 지라 갈륨과 같은 화합물 반도체를 이렇게 금속을 썼더니 전기가 흐를 때 직접 빛을 방출하더라. 다 그런 게 아니 이놈만 그러더라. 이러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전기 변색 물질, 전기를 걸면 색이 변하거나 빛을 둔사 투과 금속 산화물, 텅스텐 산화물과 이리듐 산화물, 니켈 산화물, 바다늄 산화물이 있습니다. 전기 이래들은 산화 환원 반응을 따라 가시광선 영역의 흡수 파장을 변경한다. 이런 산화물들은 전기를 거니까 색이 변하거나 빛을 반사 투과하더라. 전도성 고분자, 폴리티오펜, 폴리아닐린, 폴리피롤 등이 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도 정연합을 따라 고분자, 고체 상태에서 걸어줘서 고체 물질인데 화합물 특정 반도체 화합물은 빛을 내더라. 필라멘트인데 열과 빛을 내더라.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데 빛을 내더라. 가스 상태인데 전기를 걸으니까 빛을 내.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어떤 놈들이 그러더라. 이거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죠.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 실험을 했겠죠. 폴리티오펜 그게 이제 인류의 지식이 모여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이렇게 폴리티오펜, 폴리아닐린, 폴리피롤 전자전압에 따라 고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전도성과 색상이 변한다. 고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전도성과 색상이 변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올로겐과 키논계 유기물 전해질 내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압에 따라 각적으로 색이 변한 대표적인 유기화합물 이런데 물질은 스마트 윈도우나 디스플레이 센서 다양한 전자기기 분야에 응용이 되거나 활용이 된다. 이렇게 금속 전기를 걸어주니까 색이 변하거나 빛을 반사 투과하더라. 이것이 금속 산화물이 있더라. 텅스텐 산화물, 이리듐 산화물, 니켈 산화물, 바다늄 산화물 이런 산화 환원물을 따라 가시광선 양의 흡수 파장을 변경한다. 그래서 형광 물질도 이렇게 어떤 가시광선을 발생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부딪히니까 백색광으로 바뀐다 그랬죠. 전도성 고분자도 이제 경기를 걸어주니까 고분자가 바뀌면서 전도성과 색상이 바뀐다. 비올로겐, 키논계 유기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도 까먹습니다. 네, 내가 까먹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개념만 형사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점점 얘기해서 그 다음에 형광물질에 대해서 형광물질이 있는데 형광물질의 종류
자외선 등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데 눈에 보이는 광선을 발출.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에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분에 따라 유기 황광물질이 있어요. 단백질 종류와 무기 형광물질, 황화물 등으로 나뉜다. 산업용 안료, 바이오 이미징, 디스플레이 등 활용 목적과 발광 파장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된다. 형광 안료 염료, 유기 형광 물질, 형광 옐로우, 핑크, 오렌지 다양한 색상을 내는 도료 및 잉크.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제 그림 그리니까 형광색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이제 잉크가 있는 거죠. 잉크와 페인트가 있어요. 그림 그릴 때 형광색을 나타내는 색들이 있습니다. 그럼 써보세요. 생체 형광 단백질, 녹색, 황색, 적색, 세포의 위치나 기능을 추적한다. 이렇게 생체 형광 단백질, 형광 염색약, 세포나 분자, 생물학처럼 특정 세포 구조를 염색한다. 유기 형광 물질, 자체적으로 내린다 보니까 형광색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형광 페인트도 있고 형광 그림 물감도 있어. 저도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 형광 물질, 여기서 아까 무기니까 금속 계열들이겠죠. 그래서 구리나 은이 도핑된 아연 황화물 등이 고전적인 형광체다. 그래서 고전적인 형광체. 구리나 은이 도핑돼 가지고 아연 황화물 하니까 이게 형광색이 나오는구나. 산화물, 질소, 화물계, 디스플레이나 조명 분야에서 고효율을 내는 무기, 이렇게 고효율을 내는 무기물, 산화물, 질소, 화물계가 있더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형광 물질이 이게 종류가 이게 뭐 페인트나 이렇게 잉크 이런데 이렇게 염색하는데 자체 형광을 나타내고 금속 같은 것도 형광 물질을 나타내고 이러더라. 형광등 조명, FPL, U자형, 삼파장 램프 등이 형광등 조명으로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생물화학, 실시간 PCR용 프로브, 그다음에 세포 이미징용 형광 프로브, 그다음에 산업화학, 리보플라빈, 비타민, 엽력소, 시금치, 식품 내 형광 물질이 존재하더라. 야광 페인트. OLED 디스플레이는 인광이나 지연 형광 방식을 통해서 효율을 높인 형광 물질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종류가 있는데 형광 물질은 뭐냐? 자외선 등 외부 에너지를 흡수해 더 긴 파장의 가시광선으로 두 개가 반응을 하니까 가시광선이 있죠. 이렇게 자외선이 나오는데 형광물질이 부딪혀. 형광물질 종류가 많잖아요. 부딪히니까 얘가 다른 색깔로 바뀌더라. 이게 그래서 형광등으로 쓰고 있는데 더 긴 파장의 가시광선으로 변환해 빛을 보면은 이렇게 형광물질 LED 발광 다이오드에서 자외선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게 형광물질이 닿으니까 그것이 이제 백색광으로 바뀌더라. 이런 거겠죠. 형광물질은 자외선 등 말했습니다. 자외선 등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긴 파장의 가시광선으로 변환해 빛을 방출한다.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들떴다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빛을 내며 형광등, 디스플레이, 야광방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렇게 전자가 약간 고에너지를 만들어 줘야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낮은 에너지 상태.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들뜨나 봐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원자를 주위를 도는데 들뜨고 이 상태가 이제 다른 데로 전기가 전도되거나 광자 탈출 현상. 이렇게 이 구석 상태를 벗어나서 탈출해 가지고 빛으로 바뀌는 거죠. 또 그렇죠. 이제 그걸 알아낸 거죠. 이렇게 빛으로 바뀐다 이 말씀이에요. 빛으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는. 이것은 이제 빛으로 바뀔수록 이 안에 건전지 전기는 사라지겠죠. 전기가 빛으로 바뀐 경우다 하겠습니다. 전기는 무한정 있지 않죠. 그 빛이 전기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모닥불 태우니까 열로 바뀌었다. 모닥불 태우니까 빛으로 바뀌었다. 촛불을 태우니까 열로 바뀌었다. 촛불을 태우니까 빛으로 바뀌었다.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높은
에너지를 따라서 색깔이 좀 틀어지더라. 아주 극에 달하니까 하얀 빛으로 바뀌다. 이런 거예요. 네네.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거기에 달하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좀 빛에 이렇게 색깔이 틀려진다.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들떴다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면서 빛을 낸다. 그래서 형광등, 디스플레이, 야광봉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렇게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들떴다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들떠가지고 일부러 탈출하는 애들이 이제 그 광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빛으로 바뀌어서 탈출하는 거죠. 전기는 그만큼 소모가 되는 것이죠. 형광등, 디스플레이, 야광봉 이렇게 형광 물질이 광물에도 들어있고 여기 형광 물질이 액체 상태에 있는 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광색을 내는 애들이 물질이 있더라. 이걸 발견해냈다는 뜻이죠. 발광 원리, 에너지를 흡수해 들뜬 전자가 안정적인 바닥상에 내오면서 그 과정에서 결손된 것이 빛 에너지로 방출이 되더라. 광자 탈출 현상이 일어나더라. 에너지 반환, 형광은 주로 높은 에너지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낮은 에너지는 가시광선으로 바뀐다. 주로 이제 높은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특정 가시광선으로 바뀌었다. 형광물질에 부딪히니까. 형광은 형광물질이 종류가 많다. 형광은 빛을 멈추면 즉시 발광이 멈추지만 인광은 빛이 차단되어도 빛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형광은 빛을 멈추면 즉시 발광이 멈춘다. 인광은 에너지가 차단되어도 빛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차이. 인광은 그 안에 에너지가 머무는 정체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도 이게 빛을 발하더라. 형광은 빛을 멈추면 즉시 반사율이 높고 인광은 그것을 빛을 흡수를 해서 에너지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간 구조체가 빛을 갖다가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빛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증폭된다든지 뭐 이렇게 공진기처럼 해서 이렇게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안에서 계속 반사복사하니까 그런 건데요. 형광등 LED 자외선을 백색빛으로 변환하여 조명으로 사용한다. 형광등 LED는 자외선을 백색빛으로 변환하여 조명으로 사용한다. 그것이 형광등이고 LED더라. 디스플레이 발광 소자의 형광 재료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디스플레이 형광 재료를 활용하여 발광 소자의 화학 발광 야광봉 디페니 옥살레이트와 가산화수소가 반응하니까 이렇게 이런 형광물질 빛을 낸다. 화학적 형광물질 화학적 형광물질이 있고 고체 상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형광 증백제, 소매나 종이를 더 희게 보이게 해서 사용된다. 자외선을 흡수해 푸른빛을 방출한다. 형광 증백제를 칠하니까 자외선을 흡수를 해갖고 푸른빛을 방출하더라. 소매나 종이를 더 희게 보이기 위해서 형광 증백제를 첨가를 하면 얘가 태양빛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푸른빛을 방출하더라. 더 희게 보이기 위해서 이 야광 팔찌 내부에 있는 형광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빛을 내는 과정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일부 형광 증백제들은 이렇게 식품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화장실에 쓰는 이런 것들도 형광제를 쓰는 게 형광 증백제를 넣어가지고 하얗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선호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식품 용기나 의류에서 민감한 피부에 여기서 하얗게 보이더라. 네네. 저렇게 뭐 어떤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시광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의류에서 민감한 피부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을 얘네들이 형광 물질이 부딪히니까 하얀 빛을 내더라.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뀌더라. 자외선이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을 걸어주니까 얘가 고체 상태인데 빛으로 바뀌는 열로 바뀌지 않고 빛으로 바뀌더라.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 화합물인데요.
빛으로 바뀌는 반도체 화합물인데 아, 저도 이제 실험실에서 일일이 하는 게 아니니까 실험실 하려면 이게 그렇죠. 이게 직업 관련 직업이 아니고 엄청 많이 돈 들겠죠. 사람들 써야 되고 물은 혼자서 다 어떻게 다 여기서 이렇게 구글 통해서도 충분히 기술을 개발하겠더라. 이해력이 좀 이해력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좀 뛰어나지더라. 여러 가지 지식을 다 알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티끌만 바닷가의 모래 4분의 1, 10%안 되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점점 변화감으로써 지식이 이렇게 쌓여나감으로써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융복합 주식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지식 아는 게 많아야지. 다양한 지식을 알면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다양한 공부를 한다.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한다. 빛을 내거나 에너지를 바꾸는 화합물 광전소자,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화합물 반도체다. 지라갈륨, GaN, 갈륨 비소가 있더라. LED의 핵심 재료인데 고온과 고전압 환경에서 원수소한 성능을 내더라. 얘가 빛으로 바꾸더라. 가스도 있고 액체 상태인 놈도 있고 가스도 이렇게 빛을 발한다. 이렇게 특정 이렇게 빛을 넣어주니까 빛을 발하더라. 이런 발하는 게 있어요. 태양빛에서 수소 핵무감을 통해서 헬륨4라는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중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빛으로 방출되고 열도 방출되더라. 모닥불에서 이것을 쬐우니까 열로 바뀌고 불로 바뀌게 빛으로 바뀌더라. 촛불에서 태우니까 산소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색깔 온도가 틀려져 열도 발생하고 빛도 발생하더라. 필라멘트에서 전기를 걸어주니까 텅스텐 열이 거기에 달하니까 빛으로 바뀌더라. 그런데 특정 어떤 놈들은 갈륨 빛은 이것을 그렇죠. 그냥 빛으로 바뀌더라. 열 없이. 형광등 같은 것도 좀 뜨겁긴 하죠. 뜨겁긴 한데 형광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가스를 수은가스에 기술 껴서 자외선이 나오는데 형광물질과 부딪히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뀌더라. 형광음박에 휴지 같은데 형광물질을 이렇게 형광증백제를 발라줬더니 가시광선을 이게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보다 하얗게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형광이 이제 형광증백제인데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태양빛에도 자외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해서 이렇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빛으로 구조가 바뀌거나 빛을 받아서 반응성을 조절하는 빛 감응용 반도체 화합물 소재 기술이 초미세 공정 광센서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빛을 이텔리움화 몰리브덴 같은 건 2차원 반도체 물질인데 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도핑 상태를 변화시켜서 반도체의 특성을 간단히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다음에 이게 루테늄, 올레핀, 복분의 촉매, 아조벤존과 같은 반감응성 물질을 결합하여서 빛을 쬐어주니까 복분의 반응, 촉매 활동을 멈추거나 활성화할 수 있었다.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활용된다. 우리도 기술 다 모르죠. 직업이 아니니까 이게 아조벤전 작용기 그래도 기술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조벤전 작용기 도입 화합물 빛을 받으면 구조가 시스 형태에서 스트랜스 형태로 바뀐다. 이를 반도체 촉매에 도입하여 빛에 따라서 화학 반응성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빛 감응형 화합물 및 소재 구조 기능 변경, 아조 변경. 빛을 받으니까 트랜스의 시스에서 트랜스 형태로 바뀐다. 반도체 촉매에 도입하여 빛에 따라서 화학 반응성을 실시간으로 조절한다. 루테늄, 올레핀, 복분의 촉매, 아조벤전과 같은 광감응성 물질을 결합하여 빛을 쬐어주니까
촉매 반응, 복분해 반응, 촉매 활동을 멈추거나 활성화할 수 있다. 초미세 반도체 공격이 허용된다. 이텔리움, 화, 몰리브덴, 이차원 반도체 물질의 빛을 쬐어준 것만으로도 도핑 상태를 변화시켜 반도체의 특성을 간단히 제어한다. 빛을 내거나 에너지를 바꾸는 지라갈륨 GaN, 지라갈륨 비설한 물질에 이것을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을 열로서 열은 안 생기고 열은 좀 그래도 생기겠죠. 예, 안 생기고 대부분 다 빛으로 바뀌더라. 얘만 그러더라. 다른 애들은 안 그러더라. 가스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니까 빛으로 바뀌더라. 형광 물질이 있는데 수은 같은데 형광 물질 이렇게 해가지고 빛으로 이렇게 뭐좀 자외선이 발생을 하는데 형광 물질을 발라놓으니까 상호 반응을 통해서 상호 융합 반응을 통해서 백색광으로 바뀌더라. 이런 그러죠. 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는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 수소 핵융합 과정을 또 헬륨4라는 이렇게 마이너스4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질량이 빠져나가서 특정 이렇게 것을 빛과 열을 만들어내더라. 모닥불 같은데 그래서 태우니까 열을 발생하고 빛을 발생하더라. 촛불의 온도가 산소를 많이 결합할수록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거나 그 다음에 좀 덜 타면 불완전 연산 노란색 그렇지 않은 것은 약간 어두운색 산소가 결합이 중심부에는 열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색깔이 다 틀리더라. 그 에너지를 따라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따라서 에너지가 그게 틀리게 타더라. 그 과정에서 빛과 열을 발생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반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지라갈륨과 갈륨비스란 얘네들만 신기하게 열을 발생을 시키지 않고 빛을 발생을 하더라. 필라멘트 같은 거, 전구 같은 거 텅스텐으로 쓰는데 그 전기를 걸어주면 열로 바뀐 다음에 빛으로 바뀌는데 얘는 지라갈륨, 갈륨비스는 그냥 곧바로 빛으로 바뀌더라.